네, 오늘은 메디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갑자기 막 변동성이 좀 미쳤습니다. 막 밑에까지 찍었다가 막 갑자기 막 2배 이상 한 방에 쏴버리고 막 난리를 좀 치고 있는데, 요런 걸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 하나 해보고 다음으로 또 좀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환기 종목으로 이 분류가 되어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환기 종목 이런 것들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위험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이미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사람 마음이 건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차고 이러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좀 거르겠지만, 이게 막 진짜 보면은 미친 듯이 막 상한가 치고 있고 막 난리 치고 있고 막 여기서 엄청난 변동성을 막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혹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동전주잖아요. 이 동전주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막 무거워 보이는 종목들, 막 10,000원, 100,000원 막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들은 막 올라가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안 건드리게 되고, 오히려 동전주는 조금만 올라와도 금방 집회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변동성 보여주면서 이런 종목들이 자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이제 마음속에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종목이 2001년도 상장 이후로 2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거래량이 우선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선 초대형 거래량이 나오면 초대형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대형 변화라는 게 양쪽 측면이 다 존재하죠.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앞으로 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으로 물론 볼 수 있는 경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애초부터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1대1로 교환한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매수자가 있고 거래라는 것 자체가 매도자가 둘 다 있는 겁니다. 거래가.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면 뭘 필요로 해요? 돈을 가져오죠. 매도자는 물건을 줍니다. 뭐 주식은 주식이겠죠. 서로 이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거래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거래량이라는 건 양쪽 다 존재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들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뭐 세력이라든가 주포, 뭐 고래 이런 걸로 표현 많이 하죠. 어쨌든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있다라고 쳐보고, 과연 어쨌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건데, 이쪽이 만약에 산 쪽이다라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던지고 나온 거라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량의 행방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된다. 물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가 봐도 환기 종목이고 동전주의 재무 상태는 이 정도로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다시 소생을 할 가능성보다는, 우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기회보다는 위험성에 초점을 조금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물론 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것들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표현 안 합니다. 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급등주와요, 상패주가 진짜 신호가 차이가 안 납니다. 거르기가 굉장히, 이게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엄청난 초대형 급등주들과 순간적으로 폭등을 만들어내는 상패주들이, 이게 어느 쪽으로 될지 몰라. 이 종목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저도.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진짜 신호가 거의 엇비슷하다. 근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지금 사실 긍정적인 지표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물론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류군의 종목만 10개를 뽑아서 골라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살아남을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종목이 이제 그건 상폐가 돼가지고 결국엔 상폐가 되게 됐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또 대슈팅 보여주고 몇백 프로짜리 상승까지 만들어낸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나와주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래도 빠져나갈 자리는 다 주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뭐 아니면 실제로 환기 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역대급 기회로 변질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매매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런 거 한두 개 먹는 게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거래량의 신호가 물론 지금 당장은 긍정적이면 좋겠어요. 뭐 환기 종목의 해제, 뭐 아니면 앞으로에 있을 엄청난 전망과 기회, 이걸 바탕으로 누군가가 매입을 한 물량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니까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봤었을 때는 반대인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원투데이 매매하실 거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의 종목에서 정상적인 걸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런 초대형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의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여러분들 여기서 사고 싶어요? 이 신저가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래량이 왜 뽑혔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초대형 거래량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머릿속에 개념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 판단도 못한 채로 단순하게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파동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정해드릴게요. 자, 신저가 뚫고 있는 종목이면서 재무 상태 안 좋고요. 그리고 동전주,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겹쳤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더해가지고 미친 거래량이 나온다.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기회라고 거래량 많이 터지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무작정 기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을 하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면은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뭐 최소한 분할로 정리라도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인 시작점은 순간적인 폭등 파동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 추세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까지 만들어준다면 단기적인 파동일지라도 순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1,000원 정도까지 쳐줄 가능성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물론 전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거 좀 더 권장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더 본다라고 하시면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 지금부터가 1차 임무입니다. 이거 나와주고 나면 그래도 이 파동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1,000원까지 보낼 수 있어요. 제껴줘서 1,000원까지 가는 파동 정도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파동이고, 이게 안 나오고 그대로 빠진다라 그러면 만약에 신저가가 더 뚫리면 진짜 끝난 거고요. 여기 안 뚫리는 선에서 나중에 돌파 만들면 그때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는 신호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걸 기회라고 결국 판단을 하든 위기라고 판단을 하든 한 번쯤은 이걸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니까 요걸 좀 잘 체크해 놓고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뭐 오늘 사실 메디콕스보다도 이런 식의 파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에서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핵심 키, 여러분들의 판단의 잣대로 쓸 수 있는 핵심 키는 드렸으니까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생각해보는 시간들, 스스로 답은 내리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가져보셔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